를 생각한다. 옆에 글을 봤더니 주장을 파악하는 글이야. 그러면 이 글은 설득하는 글이구나. 설득하는 글은 주장만 하면 안 되고 그거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야기 밑으로 내려가자. 대부분의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생각, 동물 학대의 반대의 바탕에는 괄호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전제.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 행위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동물 권리 운동가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곤 한다. 이러한 생각을 전제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권리 운동가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오면 됩니다. 동물 권리 운동가의 노력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료를 끊임없이 주며 닭을 생산하는 이른바 배터리 닭장이 2012년 말부터 유럽연합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구체적인 사례. 동물 권리 운동가의 노력이 성공한 사례 예시. 하지만 이러한 변화, 무슨 변화? 동물의 어디가 있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게 된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즉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꼬불꼬불하죠.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둘이 서로 반대로 삿대질. 과연 우리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밑으로 내려오죠. 동물의 지위에 대해서 얘는 체크할게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라는 부분에다가 체크. 네. 교과서에서 만나는 작품들에 제가 빨간색으로 형광펜 치는 건 한 번이라도 문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다. 그러면 얘 꼬불꼬불이지. 동물에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동물 복지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었다. 동물 복지는 없지. 이성이 없는, 이성적 영혼이 없는 애를 복지를 챙겨줄 필요는 없으니까.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사람 이름이니까 세모, 동물을 시계와 같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겼다.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을 마취나 진통제 처치도 하지 않고 생체 해부하는 일도 있었다. 잔인하다. 동물 학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도덕적 지위가 없으니까 학대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학대라고 생각하지 자체도 않았을 거야.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동물을 마치 기계인 것처럼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밑줄 긋는 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꼬불꼬불은 동물에게는 도덕적 권리를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지.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누가 물어봤어. 동물도 쾌락이나 고통을 느낍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사실은 명확히 입증할 수는 없어. 이렇게 걔네들이 말하는 거 아니니까 아파요, 괴로워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말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을 느끼며 사는지 역시 정확하게 알지 못해.
설령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소리나 언어를 사용하는 등 또 행동을 해도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기쁨이나 고통과 같은지 혹은 꾸며서 그러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람도 고통과 기쁨을 느낀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지 확신할 수 없지. 그래도 라달락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제가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회적 약속.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뭐예요? 쟤 때리면 안 돼. 아플 거니까. 아프다라는 거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약속해. 이거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지.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인간뿐만이 아니라 빨간색 체크,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존재해.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라는 건 동물도 복지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일을 정해 놓은 거지. 정해 놓은 거야. 이 합의는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라는 생각에 근거한 겁니다.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 다시 화살표.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것은 현대사회의 동물의 권리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던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한 번 더 할게요.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 동물도 복지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쓸 거예요. 뭐라고? 동물도 도덕적 존재다. 선생님, 도덕적 존재라면 선악을 따질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복지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복지, 네모, 포괄적.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게 뭔데? 고통이 최소화된다라는 게 뭔데? 행복한 상태라는 게 뭔데?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실, 자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처럼 복지란 단어를 이렇게만 해석하면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다.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합의하는 건 아니야. 사람마다 그 정의가 달라.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로 생각되는 일이 대한민국 살면 복지 차원에서 가구당 3천만 원씩 한 달에 줘야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굶어 죽지만 않게 한 달에 한 80만 원씩만 지원해줘도 되지. 다를 수 있잖아. 어떤 일은 복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배터리 닭장이 사라진 이유는 뭐야? 동물 권리 보호가들의 활동이 성공한 거죠. 왜?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니까. 근세 이전에는 동물이란 이성적 영혼이 없다. 동물 복지는 없었다. 데카르트 동물은 시계 같은 것이다. 동물은 기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을 기계로 취급하고 공장식 농장을 출현하게 했다. 이런 것들. 동물 복지가 1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죠.
복지의 개념은 엄청 복잡하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지로 해당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겐 복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그럼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동물 관점에서, 인간 관점에서, 누구 관점에서? 동물 관점에서 판단해 줘야지.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 나도 내 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건 인간 입장에서 개를 판단하는 거야. 어떤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르려고 할 것이다. 역시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원의 사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우리에 누운 채 지내는 걸 보고 활동 부족함을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면 위에다가 미리 답을 씁시다.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됩니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동물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개의 진정한 욕구와 다를 수 있고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 동물인 고양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포획한 동물의 처지를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보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원에서 던져주는 닭고기 먹는 사자는 지금 너무 행복해.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아프리카에서 쫄쫄 굶었을 때보다 다시 아프리카 더 드넓은 초원에다 풀어놓으면 사자 입장에서 싫을 수 있어. 이렇게 본다면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명백한 거는 있어. 비만인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에게 초콜릿을 먹이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지가 될지 아닐지는 굳이 물어봐야만 하는 건 아니다. 너무 명백한 것들도 있긴 있어.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지만 너무 명백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동물을 다시 빨간색으로 밑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오케이.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좀 애매한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냐? 동물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건 동물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지만 기준을 마련하는 건 인간이 해줘야 되는 거야. 동물 입장에서 판단하지만 기준을 만드는 건 인간이 하는 거야. 네 입장에서 너를 위한 복지를 내가 준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왜? 그게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인 거니까. 그렇다면 동물의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복지의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이가 돌아가세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체크해 놓을까요? 복지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 기본적인 욕구 충족, 고통 최소, 행복. 그러면 이제 써보는 거야. 기본적 욕구 충족, 고통 최소. 의 행복한 상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앞서 살펴본 바대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거니까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뭔지 아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기본적인 욕구는 두 가지가 있어. 적극적인 욕구와 소극적인 욕구.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는 적극적 욕구와 소극적 욕구.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회사 생활 할 수 있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회사 생활 할 수 있어. 근데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미친 김부장 반대머리가 있으면 그건 사회생활하기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마. 그러면 그 관계가 훨씬 오래 가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해. 이거야. 다시 기본적인 욕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적합한 먹이나 청결한 환경처럼 긍정적인 걸 추구하는 적극적인 욕구. 맛있는 거 주세요. 편안한 잠자리 주세요.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격이나 위협 같은 부정적인 걸 피하려는 소극적인 욕구. 아픈 거 싫어요. 특히 후자의 욕구는, 소극적인 욕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행복이라는 복지 개념과 다시 연결된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요? 소극적 욕구,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이렇게. 죽음의 경우 어떠한 동물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음을 거부할 수 없지만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생명의 종말은 배려되어야 돼. 우리 고기 먹어야 돼. 소, 돼지, 닭 도살해야 돼. 먹어야 되니까. 근데 깔끔하게 죽여주자 이거야. 고통 없이. 야생의 동물의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해도 고통이 없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죽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해 주는 것. 그것이 훌륭한 복지다. 그러면 이렇게 올까요? 소극적 욕구는 노란색 칠한 거. 이게 진짜 복지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목장에서의 풀어놓고 자라는 소한테 온갖 영양제랑 정수기로 걸러서 만든 깨끗한 미네랄 워터 먹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밥 주고 잘 시간 보장해 주고 최소한으로 도살할 때 고통 없이 보내줍시다. 그게 복지야 라는 거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아닌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동물들 아파하나? 아파하죠.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울 때 여러분 의자 바퀴 달린 거에 개 꼬리나 발 깔리면 엄청 울어요. 이렇게. 물론 특정한 환경에서 동물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겪는지 관해서는 확신이 덜 들 수는 있어. 그렇지만 동물들에게 야, 너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해.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할 수는 없어. 다만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걸 동물이 적극적으로 피한다면 그거는 고통인 거야. 적극적으로 피하려 한다라고 하면 고통인 거야. 몽둥이로 때렸어. 깨갱 하면서 갔어. 그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몽둥이를 들 때마다 걔가 슬금슬금 피해. 싫어한다는 얘기지. 그거는 고통인 거야. 그러므로 불필요한 고통을 배제하고 우리 아까 소극적인 욕구에 노란색 칠해오고 있었잖아요.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한 것이 인도적인 행위고 소극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다.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거야. 소극적 욕구를 채워주는 게.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인 거야.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결국 빨간색 칠하죠.
동물 복지 책임지는 건 인간이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야. 하지만 생각해야 돼.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야. 생각은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그걸 보장해 주는 건 인간이 해야 할 일인 거야. 그게 인간다운 거지. 이렇게. 동물 학대하는 놈 가만히 내비두면 결국엔 사람 해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물 복지를 판단하는 관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돼. 하지만 다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건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거야.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으로 삼으면 됩니까? 소극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그 다음 적극적인 욕구도 채워주면 좋지. 이렇게 돼지 기를 때마다 이런 거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평소에 막 클래식 들려주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녹차 먹여주고. 동물들이 먹는 녹차들은 다 여러분들 삼겹살 값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개가 먹은 걸 내가 지불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필자의 주장 인간이 동물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에 동의해요? 네. 라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야, 인간 네가 무언데 동물 복지를 네가 책임진다고 나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응? 동물이랑 어차피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인데 네가 무엇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뒤에 보충 자료에 들어갈 거예요. 살펴보자. 필자가 던진 질문에 자신이 답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훌륭한 동물복지란 이제는 외울 때가 됐습니다. 훌륭한 동물복지란 적극적인 욕구와 소극적인 욕구 차원에서 나눠볼 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지. 훌륭한 동물복지란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다. 이렇게. 사전상에서의 동물복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야. 필자의 주장이 담긴 부분입니다. 아래 활동을 해보죠. 앞에 나온 이야기 다입니다. 자, 이거 나는 내 개의 생각을 다 알아. 우리 집 고양이 채식으로 기를 거야. 동물원 사자 불쌍해. 이 세 가지 생각 모두 위험하다. 이러한 생각 모두 위험하다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아. 앞에 둘은 위험할 수 있지만 마지막 경우는 좀 공감하기 힘든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야.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하게 문제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누구 생각에 동의하는지 인간이 동물 복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인간 복지에 대한 동물 복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잘났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네, 인간 중심적 사고야. 난 그런 거에 대해 반대해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와?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면 관점이 같은 거, 관점이 다른 거, 그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네,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패스. 이거야. 크게 별표. 위에 나와 있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와 비교하고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야, 인간 네가 뭔데? 종우월주의. 이거야. 종우월주의. 인간이 우월한 종이다. 이거야. 종우월주의는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야, 인간이 우월하니까 개 좀 때리면 어때? 코뿔소 좀 사냥해서 잡으면 좀 어때? 인간이 우월한데. 꼬우면 지들도 진화해서 발전하던가. 이게 종우월주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외계인 침공해가지고 인간 사육해서 닭처럼 잡아먹고 그러면 아무 말 하면 안 돼. 인간이 자연과 별개로 모든 종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 기본 원칙이라서 예외하는 듯 자연의 일부로 인주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 이면에 이 같은 편견이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쓴 사람은 종우월주의 싫어요야. 종우월주의 싫어요. 예를 들어 많은 종이 개체 과밀과 과다한 소비로 멸종에 이른 것처럼 인류 역시 스스로 멸종을 초래할 수 있지. 인간의 오만과 더불어서 자신이 사는 세계를 향상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 능력을 지닌 큰 뇌의 포유동물로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 인간은 자연과 달라. 인간은 자연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적으로 만든다. 종우월주의는 아주 종우월주의는 아주 오만한 태도며 이러한 태도로 살면 자기를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한 종우월주의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서식지 파괴와 과잉 소비, 개체 과밀과 외래종의 만연, 기후변화 등의 요인이 결합해서 전 지구적으로 대규모 생물종의 멸종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상실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점을 동일합니다. 종우월주의의 원인,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물 다양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글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좀 러프하게 잡으면 종우월주의란 동물을 위계적 개념인 하등동물, 고등동물로 분류하고 서열의 최고 단계의 인간이 자리 잡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동물 복지를 외면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종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인간들만 있으면 절대 동물 복지 안 생겨. 여기 다시 별표. 이 문제 때문에 별표예요.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인도적인 행위입니다. 즉, 조금 말을 바꾸면 인간이 우월하니까 동물을 배려해주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인 거거든요. 인간이 우월하니까 동물을 좀 배려해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 자식 이거 종우월주의자구만 이라고 마크 베코프 씨는 얘를 비판할 거예요. 이 글의 필자는 동물 복지를 생각한다. 네 얘기 이거 종우월주의 주장이야 이거. 비판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래. 됐을까요? 네, 잠시 정지.